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공황장애를 극복한다는 것, 불안을 이겨낸다는 것만큼 또 외로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왔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의미와 힘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더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 기억하시나요? 공황이라는 것은 절대 위험한 것이 아니다. 몸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율신경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감정 스위치라고 하는 방법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강화시키는 방법들의 조합인 감정 스위치를 이용해서 평상시에 내 몸을 좀 릴렉스 시켜놓는 것, 공황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공황의 요소 있죠? 네 가지 요소. 처음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공황의 네 가지 요소가 뭡니까? 불안이라는 기분 요소, 또 생각의 요소, 내가 하는 생각, 또 신체 증상, 또 내가 하는 행동.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수정을 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생각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수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황, 불안 분석표를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공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 이야기했었죠. 그 중에 내가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것, 또 내 신체 증상을 해석하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중간중간에 끼어서 또 그 생각으로 인해서 더 불안이 심해지고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바로 이 생각이, 내가 하는 생각이 과연 합리적인가, 또 적합한가, 맞는가, 이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가 좀 생각이 왜곡돼 있고 습관처럼 더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수정을 하고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공황이 더 심해지지 않고 불안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것은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수정하는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지행동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것은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과 행동치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치료법이 합쳐져서 인지행동치료가 된 겁니다.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어떤 치료 개념을 갖고 온 거고, 행동치료는 생각과 관계없이 어떤 행동의 요법들, 행동을 수정하면 어떤 내 기분이라든지 내 감정이 조절될 수 있다라는 이 요법 두 가지가 따로 있었다가 이제 합쳐져서 같이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인지요법은 생각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인데요. 유명한 심리학자죠. 아론 백이라는 이런 학자가 인지치료라는 것에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한 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 불안이라는 요소. 지금 우리는 이제 보통 불안이니까요. 근데 불안뿐만 아니라 우울 또는 불안 또는 행복, 기쁨, 또는 억울함, 이런 어떤 우리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 감정 앞에는 이 감정이 드는 이유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 아론백 선생님, 이 아론백 심리학자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겁니까? 감정은 갑자기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확 드는 게 아닙니까? 모든 감정이 다 생각이 있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공황에 있어서는 또는 불안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이 확실히 감정을 만들거나 또는 더 악화시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환자분 한 명이 병원에 씩씩거리시면서 왔어요. 굉장히 화가 나서 오셨습니다. 오늘 너무 화가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있냐고 여쭤봤더니 친구가 약속을 펑크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친한 친구인데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오늘 중요한 약속이어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분이 느낀 감정이 뭡니까? 화라는 감정이죠. 분노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분노가 도대체 왜 생긴 거냐를 우리가 따져보자 이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친구분이 오늘 약속을 안 오셨는데 그게 왜 화가 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아니 친구가 그러면은 약속 장소에 안 오는데 화가 나지 그러면 뭐 기분이 좋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까? 친구가 약속 장소에 안 오면 그거 자체가 바로 그런 어떤 상황 자체가 화를 유발하는 겁니까? 친구가 장소에 안 오면 화가 나는 것들이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바로 가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화가 안 나게 하려면 이 상황을 없애는 수밖에 없죠. 친구가 다시는 늦지 않아야지만 내가 화가 안 나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 친구가 늦게만 되면 나는 손쓸 틈 없이 바로 분노라는 감정이 1대1 대응처럼 연결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 게 바로 아론백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자들, 현대 정신과 의사들은 그 아론백의 주장을 대부분 수긍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친구가 안 온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가령 이분이 화가 난 이유는 뭘까요? 친구가 안 오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화가 날 만한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이런 거였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자세하게 하나하나 어떤 생각이 드냐고 여쭤봤을 때 이분이 했던 얘기는 친구가 나를 무시했다. 친구조차, 믿었던 친구조차 나를 하찮게 생각해서 나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 나를 우습게 봤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친구가 안 온 상황인데, 친구가 약속 장소에 안 온 상황인데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나의 생각은 친구가 나를 무시했다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됐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친구가 늦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친구가 늦었고 그 상황을 내가 친구가 날 무시했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 이렇게 한 단계의 생각이 중간에 있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누구나 그 상황을 친구가 날 무시했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이 친구는 평소에 늦는 친구가 아닌데 오늘 왜 연락도 없이 안 오지? 어디서 사고가 난 게 아닐까라고 그 상황을 해석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친구가 안 온 상황을 야, 이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으면 기분이 화가 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걱정이 되죠. 걱정, 불안이라는 감정이 들었겠죠.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이건 친구가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뭔가 잘못된 거야. 나한테 연락도 할 수 없을 만큼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뒤에는 불안이라는 요소가 왔을 겁니다. 그죠? 자, 아까 그분은 나를 무시했을 거야. 그랬더니 화가 났죠. 이 화가 났으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친구한테 연락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저한테 와서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는 이런 행동들로 연결됐죠. 가령 그분이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해서 뒤에 걱정이라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면 뒤에 행동도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랬다면 계속 연락을 해본다든지 또 그 친구분의 집에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해봤다든지 이렇게 행동까지도 달라지게 되죠. 어떤 상황을 놓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뒤에 기분과 행동 자체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죠. 상황은 우리한테 어떤 상황으로 탁 다가오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과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인지 치료의 기본 도식입니다. 뭐 가령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만약에 그 상황을 또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친구가 지금 한 10분 늦게 안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 상황을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야, 이 친구가 뭐 약속 장소를 잘못 알았나 보다. 이 친구는 항상 좀 길치라 지금 길을 헤매고 있나 보다. 이 근처까지 와서 여기저기 좀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지는 않죠. 오히려 천천히 조심스럽게 왔으면 하고 친구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막 불안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가능하죠.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까요? 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기분을 유발한다.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피아노 선생님인 환자분이 왔어요. 요즘에 학원에 다니던 어떤 아이가 있는데 굉장히 그 아이가 귀여웠던 아이였나 봐요. 근데 갑자기 학원을 이제 그만 다니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기분이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참 울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슬픔을 표현했어요. 나한테 다니던 어떤 귀여운 아이가 학원에서 이제 도중에 피아노를 그만 배우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분은 슬픔을 느꼈어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슬프세요?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대부분들 얘기하시냐면 아니 그럼 그 상황이 슬프지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대부분 그 상황은 당연히 슬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있었다라는 것들은 잘 인식하지를 못하세요. 그런 생각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내 기분을 유발했다는 것은 대부분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은 왜 슬펐을까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야, 걔는 내가 선생님으로서 잘 못 가르친다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 학원을 끊고 다른 학원을 가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순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으로서 내가 참 능력이 없구나, 내가 참 귀여워했던 애도 나를 떠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슬픔이라는 감정이 생겼고 어떤 행동들로 연결됐냐? 그날은 오후 피아노 학원 문을 닫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슬프다라고 하소연하는 이런 행동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다른 생각들은 있을 수 없을까요? 가령 그 아이의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원을 끊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갑자기 이제 아유 선생님 이제 학원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라고 했을 때 야 너네 집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라고 그 상황을 생각했다면 본인이 슬플 것까지 없죠. 상대편이 좀 안쓰럽게 보여서 상대편에 대해서 감정이 좀 슬픈 마음이 들 수는 있어도 아까처럼 본인을 자책하는 그런 거랑은 굉장히 다른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러면 좀 여유가 있으면 다시 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행동으로 연결될 수도 있었겠죠. 또는요. 피아노에 재능이 없어서 이제 피아노는 그만 배울래요. 이렇게 그 친구가 얘기했다고 생각을 했다면, 아이가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요. 그것도 본인이 슬퍼질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죠. 자기한테 재능 맞는 것을 간다고 하는데 피아노 선생님으로서 본인을 자책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우리의 생각이 참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드는 것들이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굉장히 습관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이런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요. 어떤 분은 야 내가 예쁘니까 날 쳐다봤구나 기분이 좋아져서 저한테 오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요 이렇게 관심 있게 보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기분이 좋아져서 오세요. 근데 사실은 기분이래네. 그분이 이분을 왜 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공주병 같은 느낌으로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거고 어떤 분은 오셔서 그래요. 저를 굉장히 못난 듯이 쳐다보고 가서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분은 습관적으로 누가 나를 쳐다보면 야, 내가 못나서 나를 쳐다보는 거야. 나를 우습게 생각했나 보다라고 탁 생각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서 저한테 오시죠.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잊어버린 뒤고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만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건데, 이 생각들이 너무나 빠르게 뭐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탁탁탁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면 예전에 했던 생각들이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인식할 새도 없이,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벌써 기분이 탁 유발되는 이런 상황들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자동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동생각.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동안 해왔던 생각이 자동적으로 탁 들어가고 그 생각에 의해서 기분이 탁 생긴다. 이걸 바로 자동생각이라고 합니다. 자동사고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찬찬히 나를 관찰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나한테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조차 모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심리학에 대한 어떤 발견과 현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인지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황장애 또는 극심한 불안에서는 어떠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내 생각이라는 것이 이 공황이라든지 불안을 점점 더 심하게 유발을 한다. 이런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네 가지 요소를 설명했을 때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한 주로 생각이 드는 겁니까? 내 신체 증상을 해석하는 거죠. 내가 숨이 막히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죽을 거야라는 생각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훨씬 불안해지죠. 그럼 또 불안해져서 심장이 뛰면 난 정말로 죽어가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또 불안이 오고 막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정말 찬찬히 둘러보고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치자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의 오류라고 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어떤 공황이 왔을 때 말이에요. 숨이 막히는데 나는 이제 숨을 못 쉬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죠. 공황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절대 죽지 않죠.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을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어떻게 해석한 거냐? 잘못 해석했다 이겁니다. 뭔가 극단적으로 해석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의 오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의 오류는 엄청 많아요. 이래서 잘못 생각했고 이래서 잘못 생각했고 따지는 것들이 심리학에서는 엄청 많은데 그것을 여러분한테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일이 다 알면 정말 좋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듯이 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공황장애에서 오는 생각의 오류, 잘못된 생각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다 합리적으로 제대로 맞게 생각해야지라고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속단하기라고 하는 생각의 오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재앙화라고 하는 생각의 오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단하기는 뭐냐면 그냥 별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지 못할 것들로 스스로가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가령 흔한 것 중에 내 기분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가령 그냥 내가 지금 불안하다고 해봅시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불안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불안한 걸 보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징조야. 내가 괜히 불안할 이유는 없잖아. 아침부터 뭔가 꺼림직한 게 분명히 뭔가가 일어날 거야. 오늘은 내가 결국 쓰러질 거야, 쓰러지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 근거가 뭐예요? 내 기분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도대체 정말 나쁜 일이 생기는 거랑 사실은 연관이 전혀 없죠. 그냥 나의 그냥 기분일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신에 차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믿는 거죠. 또는 자신만의 어떤 근거들로 생각을 이어가는 겁니다. 가령 오늘 회사에서 상사 얼굴을 봤는데
상사가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 노려본 게 확실하지도 않아요. 노려본 것 같았어. 라는 증거로 뒤에 어떤 생각들로 연결하냐면 상사는 나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지 않아. 상사는 나를 굉장히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을 거야. 이렇게 아주 우리가 소위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데도 그것을 통해서 생각을 확장시키고 그걸 통해서 불안해지거나 우울함을 느끼는 이런 걸 우리가 속단하기라고 합니다. 가령 공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야, 내가 이렇게 불안한 걸 보니까 나는 쓰러질 게 분명해. 또는 저번보다 오늘 왠지 모르게 더 힘든 것 같아. 이번은 저번하고 달라. 저번에는 괜찮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죽을 거야. 이렇게 뭔가 자신만의 어떤 근거들로 결정을 덜컥 내려버리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속단하기입니다. 좋아요. 일단 설명을 하고 나서 뒤에 이제 방법들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생각의 오류인 재앙화는 뭘까요? 재앙화는 가장 안 좋은 것부터 생각하는 게 재앙화입니다. 가능성이 무지 낮아도 가장 안 좋은 것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가령 비행기 탈 때. 비행기는 비행기가 떨어지고 다 죽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비행기 사고라는 것은 어쨌든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비행기 탈 때 그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너무 확률이 낮은데도 어쨌든 가장 안 좋은 경우부터 생각해서 오늘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령 내가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하면 결국 심장병에 걸려서 지금 쓰러져서 죽을 거야. 너무 극단적인가요? 죽을 거야라고 안 해도 좋죠.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이 막히니까 결국은 쓰러질 거야. 이렇게 숨이 너무 막혀서 쓰러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주 작은 가능성을 본인한테 그냥 바로 단정 짓듯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사고 나잖아요. 교통사고 나잖아요. 교통사고 난다고 우리가 길거리에 못 나가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갑자기 차가 인도에 들어올 때도 있고, 버스 타다가 사고가 날 때도 있지만, 그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재앙화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죠.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번개 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확률상 낮은 거가 진짜 일어날 것 마냥 미리 대비를 하고 어떤 일을 못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재앙화입니다. 가장 나쁜 것부터 생각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속단하기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근거 또는 자신의 기분으로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각자 따로 다니는 건 아니에요. 같이 올 수도 있어요. 가령 나는 지금 숨을 못 쉬니까 결국 죽고 말 거야. 오늘 내가 이렇게 불안한 걸 보니까 나는 오늘 정말로 개망신을 당하고 말 거야. 이거는 속단하게 하고 재앙화가 같이 있는 거죠. 근거가 없는 걸로 해석을 했고 또 가장 나쁜 것부터 해석을 했으니까요. 또는 서로 각자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하는 생각을 찬찬히 들여다봤을 때 속단하게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너무 근거가 낮은 것부터 생각하는 재앙화 요소가 있는지라는 요 잣대를 가지고 내 생각을 한번 평가를 해본다.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 기록지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생각 기록지를 통해서 공황 때 있었던 내 생각, 또 불안 때 있었던 내 생각을 한번 검증해보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을 찬찬히 둘러보고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또는 맞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무조건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생각과는 아주 다른 겁니다. 우리가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증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 이겨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순간에 그냥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불안이 이렇게 와도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자꾸만 본인한테 암시를 건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생각의 오류를 수정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한테 큰 안심이 되지를 않습니다. 숨이 찬데 숨 차지 않을 거야 하면 뭐합니까? 숨이 찬대요. 더 중요한 것은 숨이 찬 것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네, 좀 숨이 찬데, 근데 숨이 차니까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고 잘못돼서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가는 과정은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으니까 그것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숨이 찬데, 숨이 찬 게 뭐지? 또 공황이라는 것도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돼서 제가 숨이 차구나. 이것은 내 건강이라든지 진짜 내가 미치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 하지만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야. 정 견디기 힘들면 일단 다음 정거장에서 좀 내려야겠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정말로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뭔가 좀 합리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지. 무조건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만 우기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합리적으로 내 생각을 좀 수정하는 방법, 또 생각 기록지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인 예로 또 지연 씨와 성철 씨가 작성한 생각 기록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역시나 우리 보충 시간에 생각 기록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지원 씨와 성철 씨가 어떻게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체크를 했고 합리적으로 바꿔갔는지 여러분들도 꼭 잘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